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암을 일으켜요. 예, 과일은 이제 대표적인 자연식품이죠.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한 가지만 집중해서 먹으면 해롭습니다. 균형 식단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그죠? 그 일종의 편식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고루 먹는 게 좋아요. 가장 안전한 식품이라고 쓰는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밥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콩도 드시고 뭐 고기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이렇게 고루 드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과일도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특히 이제 내당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당뇨의 병력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과일도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당분의 과잉 섭취 우려는 언제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일 속에는 그거 말고 당분 말고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달더라도 안전한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상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설탕이 나쁘다고 그래서 댁에서 요리하실 때 물엿을 대신 쓰시더라고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엿도 똑같은 정제당이에요. 주원료는 포도당과 과당이에요. 그게 바로 설탕이잖아요. 그죠? 성상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덩어리라는 점에서 비만을 부르고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물엿은 이제 대개 옥수수로 만드는데 옥수수 전문으로 만들죠. 근데 수입 옥수수를 써요. 근데 수입 옥수수가 거의 대부분 유전자 변형 옥수수죠. 그래서 물엿이야말로 대표적인 GMO 식품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액상과당하고 물엿은 이제 성상은 비슷한데요. 당분 조성이 좀 다릅니다. 액상과당은 요즘에 이제 기타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기타과당도 똑같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데 물엿은 포도당과 과당 함량이 비슷해요. 그런데 기타과당, 즉 액상과당은 과당 함량이 훨씬 더 많아요. 몇 배 더 많아요. 포도당보다.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콜라 하면은 이제 청량음료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많이 드시죠? 우리가 어떤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 라벨을 보는 거예요. 라벨의 원료 표시라는. 라벨의 원료 표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기 물만 빼놓고 다 나쁜 원료들인데 그게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 식품 첨가물 녹인 용액이 콜라거든요. 먼저 이제 콜라의 그 검은색을 내는 그 물질, 색소죠, 색소. 카라멜 색소. 이것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미다졸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카라멜 색소에. 그래서 그게 콜라에까지 검출이 되는 거예요. 콜라에 발암물질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미다졸이라는 건데 카라멜 색소에서 온 거고요. 이 이미다졸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암을 일으켜요.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염증을 일으켜서 심혈관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카페인입니다. 콜라에는 카페인이 다 들어있잖아요. 카페인은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소 물질이죠.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콜라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콜라에는 인산도 들어있는데 인산은 이제 치아를 불수시킨다는 그 문제 있지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칼슘, 철과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콜라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인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향료, 설탕, 과당 같은 거, 이 탄산가스도 사실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품 첨가물들 아닙니까? 이런 걸 물에 녹인 게 콜라인데 이런 그 첨가물 용액을 우리가 용액 상태로 먹으면 물 상태로 마시게 되면은 훨씬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해롭고 그리고 또 마시게 되면은 과량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 유해성도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첨가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꼴이니까. 이제 청량음료 대신에 이제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자녀들한테도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라. 마시려면 주스를 마셔라. 이렇게 교육시키시곤 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주스에도 식품 첨가물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어떤 주스에는 청량음료보다 식품 첨가물이 더 많이 사용돼요. 라벨을 한번 잘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보면은 농축가즙을 쓰거든요. 농축가즙을 사용하고 물로 희석을 해서 환원시키거든요. 그래서 맛, 향미, 신선도 같은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첨가물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거예요. 거의 필수적으로 당류가 들어가죠. 예? 당류가 들어가고 상큼한 맛을 내야 되니까 산도 조절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색소, 향료도 필수로 들어가고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유화제 같은 거, 뭐 증점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탁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또 역시 또 칼슘염 같은 그런 첨가물들도 또 들어가고 그런 주스들은 어떻게 보면은 첨가물을 더 많이 쓰니까 청량음료도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료는 그냥 물이다. 물. 그죠? 물. 네, 물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끓이신 뭐 보리차나 옥수수차, 결명차 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좋다고 저는 보고요. 조금 더 색다른 음료를 드시고 싶다 싶으면 뭐 약초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허브차도 좋고 이런 걸 드시자고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음료로서 마실 수 있는 게 저는 생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유도 사실 말이 좀 많죠.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유에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꼭 나쁜 점이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품을 판단할 때는 좋은 점이 많으냐 나쁜 점이 많으냐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으면 그건 나쁜 식품이에요. 그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다면 드셔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신우유는 나쁜 점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많은 영양분들, 특히 이제 지용성 영양분들이 그 귀한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는 오히려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유해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씩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어떤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우유 섭취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제 바로 가공우유입니다. 그죠? 가공우유 하면 대표적인 게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과일우유인데요. 이런 가공우유에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되거든요. 정제당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고요. 설탕, 뭐 과당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색소, 향료.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기 우유 생각해 보시자고요. 딸기맛 우유에 진짜 딸기 들어가나요? 농축가지만 생생용으로 조금 들어가지 나머지는 색소 향료가 색깔 내고 맛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 농축가지만 조금 넣고 나머지는 색소 향료로 맛과 색깔을 내는 거고요. 이런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우유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초코우유와 커피우유입니다.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공우유라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특히 커피우유에는 커피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이 무척 많아요. 어떤 커피우유에는 진짜 커피보다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커피우유는 되도록 아이들이 먹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